장대호는 구속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장대호가 수년 전까지 온라인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활발한 대인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관상 관련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오면서 관상 카페요? 그렇죠. 네. 회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관상과 주식 투자 등 상담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네. 수시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면서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은둔형 외톨이라는 지적과는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8월 1일 올린 게시글에 장 씨는 네. 평일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에 가서 사진도 찍고 기구도 타고 수다도 떨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무슨 대인 관계가 저 글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관상 카페를 한동안 운영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어떤 유언을 같은 암시를 주는 글도 남겼다면서요? 네, 2014년 10월 24일에 올린 네. 글인데요. 사실 유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관상 카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은데요. 네. 글은 이렇습니다. 사람 몸은 언젠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아하.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유골은 바다, 강가, 산기슭에 뿌려라. 제사도 지내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라. 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하자.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자기는 이 뭐, 대한민국 땅이 좁기도 좁으니까 뭐, 이게 크게 넓게 묘 안 쓰겠다. 그냥 나 죽으면 저기 화장해서 여기 뭐 강가나 뿌려라. 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정말 훌륭한 분, 그런 분들이 자손들에게 유언 남길 때 내가 죽거든 떠르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관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긴 글 중에는 뭐 범죄 관련 글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은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이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폭행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 문단 속에 둔감하고 범죄당하기 딱 좋은 관상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상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밤에 활동하기 좋아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성폭력과 범죄를 쉽게 당한다라는 글을 해당 카페에 2012년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수정 교수님 요즘에도 이제 이런 시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성폭력, 성범죄 그 어떤 그 피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소위 이제 그야말로 피해자 책임론에 찌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런 아하. 생각을 여기다 올렸는데요. 네. 잠깐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밤에 활동하기 좋아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폭력을 많이 당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폭력 이제 피해자 가해자 관계 통계 같은 게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연식범. 당하고요. 그리고는 성폭력 피해의 한 10% 정도의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입니다. 네. 얘네들은 밤에 늦게 안 다니고요. 집에 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하. 대부분 학교에 있고 방과 후에 네. 결국은 귀가 중에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밤 늦은 시간대에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대호가 올린 글은 네. 그야말로 소위 강간 통념에 해당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일 뿐 네. 객관적인 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조금 전에 이제 이수정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저 화면에 장대호 관련 사진인 것 같은데 대체 뭘 먹는 듯한 사진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대호가 평소에 이제 활발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본인이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일상 사진을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한 아하. 그런 사진도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사진에 얼핏 보면 아마 패스트푸드점 같긴 한데 저게 보세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음료수 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앉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 말씀처럼 무슨 대인관계 기피증 있는 사람 같지는 않다. 뭐 어디 놀러 가자는 글도 남기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모습만 놓고 보면 누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 그런 사람인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모습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 카페 모임 활동을 하던 이 장대호가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장대호가 네. 갑자기 돌연 2017년 초부터 행적을 감춥니다. 아하. 행적을 감추기 직전인 2016년 11월 17일에 네. 본인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못하겠다라는 예고도 해요. 아, 그래요? 이 예고의 내용이 네. 외국어도 공부하랴, 모텔에서 피임 도구도 팔랴, 춤도 연습하랴, 재테크도 연구하랴, 살궁리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글을 자주 못 쓸 것 같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2017년 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장대호가 본인의 관상에 대한 고찰과 관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 현재 운영자인 본인에게 카페를 위임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대로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러한 장대호가 2016년 말에 어떠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까지 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선택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도 중요한 범죄의 동기 중에 하나로 작용할 여지도 있겠다. 이러한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걸 보세요.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관상 관련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 여러분 아신 거죠? 실제 현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한 대인 관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2017년 초부터는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서울 구로구 모텔에 근무했는데 지금 보세요. 근데 2016년에 남긴 글에 보면 모텔에서 피임 도구도 팔랴. 그러면 이때도 다른 모텔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돌연 종적을 감춘다?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진짜? 글쎄 심적 변화가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상에 올리는 자신을 피력하려는 글이 실제로 정말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만 올리느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네요. 본인이 원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일종의 일루전이죠. 일루전처럼 네. 누구나 사실 뭐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 확인 안 하니까 그러네요.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올리지 않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뭔가 좀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싶어 했던 이런 욕구가 2017년도부터 증발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 뭐 나아가서는 이제 우울증이나 뭐 네. 또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 정서도 그 기간에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사회적인 어떤 사고는 아마 이 사람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형성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아하. 20대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갑자기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문제는 이렇게 고립이 시작되면서 네네. 문제 행동으로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네. 장대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저 모습은 사실 많은 분들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모습은 경찰 조사 내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면 2배로 갚아준다. 장대호가 자수위의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방이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이렇게 반말을 하고 내 얼굴을 향해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죠. 네.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네.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자수를 해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해할 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 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실 고유정 사건만큼이나 이 시신을 훼손하게 잔혹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자신의 이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마음에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 유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건데요.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아하.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했을 때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뻔뻔함이라는 것, 정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방어 기제인데요. 실제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둘 다 낮추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피해자 유발론을 하지만 나도 지위가 낮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얘는 더 별 볼 일 없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피해자 유발이라는 프레임은 똑같은데요. 프레임은 똑같지만 거기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네. 160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여성한테는 아마 굉장히 많이 배척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당당하게 보이고 무시하는 태도, 내가 뻔뻔하게 나오고 날 좀 낮추고 더 상대방을 더 낮췄을 때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방어 태도를 계속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대호예요. 그런데요, 이수정 교수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장대호의 평소 평판은 또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 사람 비교적 성실하게 모텔에서 일을 했다, 이런 진술이 많고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아하. 주말에 집에도 안 가고 뭐 따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이제 모텔 관리에 전력을 했다. 네. 뭐 정신병력도 없고 전과력도 없고 그래서 네. 비교적 뭐 주변 사람들이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그때그때 얘기 못하는 이 사람의 좀 내성적이고도 수동적인 성격도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수틀리는 상황이 전개되면 해소를 못하고 네. 꾸역꾸역 속으로 사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그게 결국은 한계에 오게 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이제 성격을 보통 수동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일종의 이제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 4만 원을 후불하겠다, 이 이제 주장인 거지. 네. 사실은 그 피해자를 애당초에 그야말로 악감정을 가지고 요 사람만 죽여야지 이런 이제 동기는 아니었던 걸로 아하, 보여서 네.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동기들이 아마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만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피해 경험을 유발한 그 가해자들에 대한 이제 동기인 것인지 사실은 좀 잘 따져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대호에 대해서는 오늘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 뻔뻔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